자,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시던 거 멈추고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앞에 보세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쭉 보니까 시간을 좀 충분하게, 진짜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한두 시간 정도 드리면은 못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게시판이라고 하는 거를 네 번째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JDBC 아티클 매니저 하나 했죠. 그리고 나서 JSP도 하나 했어요. 그리고 지금 스프링부트 아티클 매니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때도 마찬가지고 JDBC도 똑같고 JSP도 똑같아요. 로그인을 해야 될,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을 만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로직, 해야 되는 기능,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자, 제가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말은 여러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자 드리는 말은 아닌데, 약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로그인 기능과 로그아웃 기능 다 할 수 있어요. 충분한 시간을 들이면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두 기능을 만드는데 한두 시간 정도 시간을 들였을 때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라 3번이나 반복을 했고 4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맞닥뜨렸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좀 능수능란하게 나와야 돼요. 물론 스프링부트라는 환경 속에서 좀 이제 환경적인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니까 적용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사용법 같은 게 좀 낯설 수는 있어요. 근데 로직을 고민하고 계시는 건 현재로서는 조금 내가 공부를 좀 덜 했구나,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한번 이런 말씀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뭐 어떤 기능이든지 간에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시간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기능이어도 똑같고요, 반복되고 있지 않고 아예 새로운 기능이어도 방식은 똑같아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자, 로그인을 예로 지금 이거 하고 있었으니까 로그인 로그아웃을 가지고서 상황을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 로그인과 로그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엄청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기능이죠.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도 웬만한 사이트들은 다 로그인과 로그아웃을 해야만 해요.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 기능 많이 써봤다란 얘기죠. 자, 이거는 자, 이런 거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발자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일상용 두뇌가 있고 개발자스럽게 생각하는 개발자 두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개발자 두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이게 뭐냐, 개발자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지금 이 로그인과 로그아웃 기능을 만들어 나가는 상황 속에서 개발자 두뇌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개발자 두뇌스러운 건가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일단 이 기능 자체, 로그인과 로그아웃은 우리가 직접 써봤던 기능.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로그인, 로그아웃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게 아니에요. 시작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예 생판 모르던 기술을 만들려고 할 때, 그런 코드를 만들려고 할 때 스타트를 못 끊어요. 이렇게 생각을 시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아마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지금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을 만들어 보세요 하고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야 되는 방식은 이거 아니고, 실제로 해야 되는 방식은 이겁니다. 로그인, 로그아웃을 하려면 어떻게
했더라 이게 돼야 돼요. 여기서 하려면이라는 건 진짜 그냥 하는 거예요. 네이버를 가보겠습니다. 네이버 페이지에서 내가 로그인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로그인 버튼 눌러야 되고, 들어왔죠? 로그인 창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해야 되고, 로그인 버튼 한 번 더 누르죠. 자, 그거예요. 일단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가서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른다. 이게 로그인을 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그쵸? 이거를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쵸? 이걸 안 해보신 분도 없을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코드는 현재 웹이 없는데, 화면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화면 디자인을 따로 만들질 않았잖아요. 그냥 웹서버가 있어서 브라우저에 띄울 수는 있는데 마땅한 이런 화면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JSP-AM 할 때 실제로 인풋으로 입력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그냥 쿼리 스트링으로 이 요청에다가 섞어 보내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죠. 그럼 일단 이 화면에 대한 부분은 빼는 거예요. 우리 아직 거기까지 안 갔으니까. 여기서 로그인 버튼을 누른다. 화면이 있고 버튼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럼 빼요. 그리고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가서, 이거 화면 없잖아요. 빼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to 로그인 요청을 보낼 때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 이것도 인풋이 없으니까 직접 못하죠. 그럼 우리 환경에 맞게 쿼리 스트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줘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야 됩니다. 애초부터 어떻게 만들지로 시작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됐더라? 내가 이걸 하려면 뭐부터 했었지? 실제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웹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을 웹 개발 안에서 어떤 기능을 만들더라도 웬만한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봤을 기능들이 많아요. 제가 항상 웹은 거기서 거기다, 해야 되는 것들이 거의 뻔하다, 뭐 사용하는 오픈소스나 뭐 API 이런 것들이 달라져도 결국 사용법이나 익혀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되는 문서 형식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써봤습니다. 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뿐인 거고, 근데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썼더라로 가서 그걸 좀 정리를 해보고 우리 상황에 맞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입력한 값은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코드로 들어오는 거죠. 입력한 값은 메서드의 파라미터로 받을 건데, 실제로 로그인이 되려면 이제부터는 이제 그 파고 드는 거예요. 실제로 로그인이 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얘한테 이런 걸 고민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로그인이 돼야 돼요. 값을 입력을 받았어요. 내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가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가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비밀번호 아이디가 있을 때 그 회원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비밀번호도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로그인에 대한 흐름이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데이터베이스 같은 개념, 이 안에 실제 데이터가 보관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웹개발 3 거의 중반부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건 더 이상 누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지식들, 그걸 그냥 활용할 뿐인 거죠. 그리고 비밀번호 일치하는지 확인을 했다. 근데 만약에 아이디가 일치하지 없었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아이디가 없었을 때 이런 거죠. 얘는 뭘 보여주지? 아이디가 잘못됐다라고 하네. 그러면은 뭐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거 보여준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비밀번호 아이디는 있는데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비밀번호를 확인해라 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여주면 될 거예요.
그쵸? 그리고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 일치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로그인 성공하면 된다. 그리고 성공했을 때 뭐 보여줄 메시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냥 성공 메시지만 뿌려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제가 이거 세션을 활용해서 얘네를 처리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션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기본적으로 알려드렸으니까, 그럼 로그인을 성공을 했을 때 내가 세션에다가 로그인 한, 현재 로그인 한 회원의 정보를 저장하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모든 기능, 어떤 기능이든지 간에 똑같아요. 지금 로그인 로그아웃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예시일 뿐인 거고요. 여러분들 어떤 기능을 만들더라도 이 생각의 흐름 방식은 똑같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해 봤을 기능들이니까.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왜 웹은 거기서 거기다 똑같다 라고 하는 거냐면, 자,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 뭐가 좋을까? 이런 링크를 타고 들어가요. 클릭을 하죠. 버튼이 있고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클릭을 했을 때 어떠한 요청이 넘어갔을 거고, 그 요청에 대한 처리를 했으니까 이런 화면이 바뀐 거겠죠.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 들어가요. 뭐가 있을까? 영화? 들어갑니다. 그래서 게시글을 들어가요. 눌러요. 로그인을 하래요. 이런 거 지금 제가 몇 번의 클릭으로 로그인을 하는 화면까지 봤어요. 근데 네이버가 아니라 뭐가 좋을까? 쇼핑몰 같은 거 하나 들어가 볼까요? 이런 거 하나 들어가서 아예 다른 사이트죠. 얘는 네이버 포털 시스템이었고 얘는 그냥 쇼핑몰이에요. 들어갑니다. 그냥 하나 보고 이런 거 클릭을 해요. 화면이 계속 요청을 통해서 화면이 바뀌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내가 구매를 하려고 해요. 그럼 또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겠죠? 어디 갔어? 이런 거 눌러요. 안 받아. 얘는 근데 비회원 구매가 될 거니까. 만약에 여기서 로그인 페이지가 떴다, 그러면 우리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전혀 다른 사이트에서 전혀 다른 방식의 클릭들을 해왔지만 결국 뭐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과정에서, 자, 내가 원하는 버튼을 클릭하면 요청이 넘어가고 그 요청에 대해서 화면이 바뀌는 응답을 받고, 그 화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버튼을 또 클릭하고 또 요청이 넘어가고 또 그 요청에 대해서 화면이 바뀌는 응답이 나올 거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뭐 로그인 기능이 나왔다. 다른가요? 네이버랑 무신사, 제가 두 가지를 지금 보여드렸는데 둘의 경우에서 지금 이게 다른가요? 똑같죠? 해야 되는 일조차도 거의 똑같아요. 보여주는 화면이 달라질 뿐인 거지, 그 보여주는 버튼의 이미지가 다를 뿐인 거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나가야 되는 로직은 이 안에서 무한굴레에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웹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결국 사용자가 어떤 클릭과 어떤 입력과 이런 것들로 요청을 보낸다. 우리는 그 요청을 받아서 그 요청에 맞는 응답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 이 처리 무한 반복인 거죠. 그래서 웹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이트를 만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안 써본 기능일 리가 없어요. 버튼 클릭하고 화면 바뀌고, 물론 이런 건 있겠죠. 뭐 네이버 지도 같은 거 이런 거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똑같은 게요, 버튼들이에요. 근데 검색하는 인풋인 거고요, 검색한 결과가 리스트로 나오는 거고요. 뭐 둔산동 하나 해볼까요? 둔산동. 아이고, 알아서 바꿔주네요. 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 내가 이걸 누르면 이것도 버튼이겠죠. 눌렀어요. 그럼 뭐가 나오는 거고, 내가 누른 요청에 대해서 그냥 응답을 보여줄 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데에서는 이제 좀 특별한 거는 사실 이런 거죠. 이런 기능, 이런 거는 안 써봤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새로운 거지. 기본적인 웹 구성은 똑같다. 어떤 페이지든지 간에 무조건 똑같다. 근데 이런 기능들 막 되게 엄청난 거 같죠? 이거 그냥 스크립트로 만들어져 있는 거 갖다 쓰면 돼요. 우리는 이걸 진짜로 우리가 갖다 쓰는 그 오픈소스 같은 거를 직접 만든 사람은 대단해요. 이런 기능들을 직접 만든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 직접 만들어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오픈소스 API 갖다가 쓰면 여러분들 이 수업 마지막쯤에 여러분들 개인 프로젝트 하실 때 이런 지도 같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본인 프로젝트에 이 지도 넣고 이런 기능 만들어내고 다 할 수 있어요. 문서에 나와 있는 대로 따라 넣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거 다 돼요. 엄청난 거 같죠? 별거 아니에요 사실.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웹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 결국 요청과 응답이니까. 그 요청과 응답 속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갔다 온다, 안 갔다 온다, 이런 거,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제 비동기를 들어가면 이제 비동기 처리에 대한 부분이 생기니까 그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냥 이거 안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능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썼더라 로 시작을 해서, 내가 이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다 보면 이걸 이제 우리 코드에 맞게,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환경에 맞게 약간씩만 수정해 주면 돼요. 그럼 이런 결과가 그냥 뚝 나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당장 쉽게 되진 않을 거예요, 이 정리 자체가. 근데 지금 요만큼이 이 밑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벽을 넘기가 좀 힘들어요. 처음에 이게 잘 안 넘어질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다음 기능 뭐 새로운 거 해가지고 이거 만들어 보세요 하면은 이 생각 잘 안 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좋은 방법이야 라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제 경험상 제가 이걸 할 수 있기 전과 할 수 있게 된 후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진짜 이렇게 성장했어요. 이게 안 될 때는 저도 계속 허우적거리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되니까 그 순간부터 아예 생판 처음 보는 기능을 한다고 해도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투두리스트 결국 이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해 본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결국 내 코드가 완성된다. 이걸 하는 방식은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이 정도고, 이제 이거를 처음에는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거니까 그냥 막 써보세요. 지금 생각나는 것들 막 써보는 거예요. 막 써보다가 나중에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세요. 아, 그럼 내가 이 기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만큼 정리를 했구나. 그러면 그렇게 막 생각해서 정리하다 보면은 다 지나고 다 정리가 완료되고 나서 다시 봤을 때 진짜 이대로만 코드 짜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들어도 거기서 조금씩 디테일을 추가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딱 여기만 넘으시면 돼요. 여기만, 이 선 하나만 딱 넘어오시면 그 뒤로는 여러분들 못 만들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웹은 웹 개발은 이제 거의 다 써본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안 써본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도 꽤나 올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일 때 아예 생판 처음 보는 기능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그 기능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고 겁이 안 나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잘 모르는데? 라고 답답함을 느낄 새도 없이 그냥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처음에는 직접 뭐 펜으로 써보든가 아니면 메모장에 저처럼 정리를 해보든가 하시다가 이게 좀 숙달되시면 이런 거 정리 안 해도 머릿속에 남아요. 그냥 뭔가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기능을 바라봤을 때,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볼까? 이런 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그대로 그냥 코드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실 때에는 좀 이런 방식으로, 제가 혹시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었나요? 이건 처음 드리죠? 그래서
이거는 수업 시간에는 사실 시간이 좀 한정적이니까 수업 시간 내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좀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좀 된다고 느끼시면 본인의 변화가 올 거예요. 만약에 이게 됐는데 본인이 변화한 걸 모르겠다, 나는 이걸 했는데도 모르겠다, 그럼 저한테 질문하세요. 상담 요청하세요. 제가 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성장을 못 느꼈는지 알려드릴게요. 근데 진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이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로그인 기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티클 컨트롤러는 필요가 없으니까 좀 끌게요. 멤버랑 멤버 서비스 얘를 가지고 할게요. 두 조인을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꿔줄게요. 메서드 이름도 맞춰주면 좋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뒤에 파라미터 이런 것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유효성 검사 이런 것도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두 조인 RD 이런 거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어요. 일단 에러만 안 나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일단 메서드 하나 뚝딱 만들었죠. 이거 굳이 타이핑할 필요 없어요. 있는 거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아까 메모장을 껐네요. 이걸 왜 껐을까 내가. 아하. 입력했던 거 생각을 해보면 파라미터로 입력 받아오는 거까지 세팅 다 되어 있고, 그쵸? 그럼 이 요청도 세팅했으니까 이 요청을 보낼 때 얘는 세팅해서 넘어오면 이 메서드 안으로 빨려 들어올 거니까 우리가 실제로 어떤 기능들을 만들어주면 될까 이제부터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에는 일단 유효성 검증 그대로 살렸으니 얘는 두도록 하고,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둘 다 입력한 경우, 이 유효성 검증, 이 유효성 검증을 둘 다 뚫고 내려온 경우, 여기까지 코드가 내려왔다고 했을 때 이제 실제로 입력값이 있는 거니까 그 입력값을 검증을 한번 해줘야겠죠? 데이터베이스에 있나 없나. 그러면 멤버 타입으로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멤버 서비스한테 get member by login id 라고 하는 애를 쓸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메서드에 있어요. 호출을 했는데 안 되고 있죠? 왜 안 되는가 하고 가보면 프라이빗이니까, 얘를 지금 바깥에서 부르고 있으니까 퍼블릭으로 바꿔주도록 하고, 자, 인자가 하나 필요해요. 로그인 아이디를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이 인자를 가지고 가서 DB에서 실제로 이 아이디랑 일치하는 애가 있나 없나 보고 가져와 줄 거니까. 없으면 너를 가져올 거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검증하면 되겠죠. 값을 가져와 봤는데 얘가 널이더라. 이건 어떤 경우? 아이디가 애초에 일치하는 게 없는 경우죠. 그럼 이때는 끝내버리면서 말해주면 돼요. 이때 result data 형식 써서 프롬, 이거 멤버는 지우도록 할게요. 지금 프롬에, 자, 여기는 이제 실패 코드니까 F3으로 쭉 이어서 가주도록 하고, 메시지는 뭘 보여줄까요? 이런 거 해볼까요? util에 .at 여기 안에다가 s 이런 메시지 하나 보여주고, 이 뒤에는 로그인 아이디, 내가 입력받은 게 지금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인 거니까 이렇게 치환을 해서 넣어주면 이런 메시지가 잘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때 데이터 1 세 번째 인자 보여줄 게 따로 있나요? 딱히 없죠? 그럼 그냥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아이디가 없을 때는 하나 걸러냈고, 아이디를 뚫고 나왔어요. 아이디가 있대요. 여기 밑으로 코드가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거 안 만난 거니까 그럼 아이디가 있다는 얘기겠죠. 뭐라도. 그때는 뭐 하면 돼요? 네, 이제 비밀번호 검사하면 되겠죠. 어디에 들어있는? 멤버에 들어있는 get login password, 얘랑 누구랑 같아야 돼요? 내가 위에서 그 파라미터로 받아온, 입력 받아온 패스워드, 이 친구죠. 둘이 같은지 물어봐서 얘가 같으면 어떤 경우예요?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경우겠죠. 아이디도 있는데 비밀번호도 잘 입력을 했다. 로그인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안 좋은 경우를 먼저 위에서 검증을 하고 리턴으로 끝내버린 다음에 이제 올바른 경우, 좋은 경우를 밑으로 빼는 경향으로 코드를 짜고 있었죠. 그래서 얘를 이대로 둘 게 아니라 이 결과가 false랑 같다. 그럼 결국 얘가 같지 않아야 이 if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때는 return 해서 에러 코드 바꿔주고, 얘는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메시지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얘도 뭐 데이터만 보여줄 거 따로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랑 비밀번호에 대한 체크까지 완료를 했어요. 근데 이 밑으로 내려왔다. 그럼 얘도 멤버가 존재하니까 로그인 아이디에 일치하는 회원이 있는 거고, 얘도 지금 가져온 멤버랑 비밀번호가 일치하니까 로그인이 가능한 상태인 거죠. 그럼 이때는 뭐 해주면 돼요? 로그인 성공 보여주면 돼요. 그건 이 리턴에서 할 거니까. 여기서 바로 해볼까요? 이런 거 하나 가져와서, 얘는 이제 성공의 경우니까 S1 성공은 첫 번째죠. 메시지에는 뭐 보여줄까요? 이런 거 해볼까요? util에 F, 이거는 왜 두 개야? 자, 앞에 %S 회원님 환영합니다. 로그인을 성공한 경우니까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여기에는 뭘 넣어줄까요? 이름 넣어줄까요? 아니면 닉네임 넣어줄까요? 닉네임도 괜찮겠네요. 멤버 .get 닉네임 넣어주면 되고. 자, 여기서 데이터 1 보여줄 거 따로 있나요? 딱히 없어요 현재. 그래서 그냥 얘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완료하면 로그인에 대한 기능을 어느 정도 만든 거긴 한데, 이제 가장 중요한 세션의 값을 저장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럼 세션의 값을 저장만 하면 돼요. 어디다가 저장해야 돼요? 어느 시점에? 적어도 로그인이 성공을 해야 세션에 정보를 저장해 주는 게 맞겠죠? 만약에 이런 데다가 만들었다, 세션에 저장하는 거를,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로그인 성공 직전에 이 리턴을 만나버리면 이제 메서드 끝나서 이 밑에다가 쓰는 거는 의미가 없는 코드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턴 위에 이런 데에다가 그냥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세션 우리가 만들어 놓은 변수 없네요. 그럼 만들어줘야겠죠? 자, 이런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이게 위에 제가 안 지웠나요? 세션이 왜 또 나오는 것 같지? 세션 to add, 여기에 이걸 제가 안 지웠군요. 자, 이렇게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세션 그리고 여기서 세션 우리가 직접 만든 변수 불러다가 .set attribute, 여기에는 키가 들어갈 부분이죠. 저는 일단 로그인 멤버 아이디만 저장을 하나 해주도록 할게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라고 하는 키로 멤버의 get id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그인한 회원에 대한 정보를 회원 번호 하나만 일단 넣어 놓은 거예요. 애초에 멤버 자체를 저장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실제로 실무에서 적용할 때는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잘 로그인을 안 하겠지만 하게 된다면 그때 상황에 맞게, 보안 상황에 맞게 처리하시면 돼요. 저는 일단 아이디만 하나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로그인을 하게 되면 세션의 값이 저장이 될 거고요. 로그인 기능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로그인을 하려고 두 로그인 메서드로 요청을 보냈는데 이미 로그인을 한 상태래요. 그럼 막아줘야죠. 이걸 너 지금 로그인 해놓고 로그인을 또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막아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직 화면에 버튼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막아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션에 들어있는 get attribute, 얘로 로그인드 멤버 id, 이 키에 들어있는 값을 가져와 봤는데 이 값에
아이디가 들어있다면, 얘가 아이디가 들어있는 상태라면 로그인을 한 상태니까 그때는 로그인을 못하게 막아줘야 되죠. 그거 하나 할 거예요. 그래서 if 만약에 얘를 불러와 봤는데 얘가 널이 아니더라, 뭔가 들어있더라, 이 상황이라면 return result 일단 하나 가져올게요. 여기서 이거에 대한 거는 번호를 좀 밀어주도록 하죠. 이렇게. 얘가 가장 먼저 검증이 되는 순서가 맞으니까. 왜냐면 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했나 안 했나를 판단하기도 전에 애초에 지금 로그인 버튼이 안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여기서 우리가 로그인을 한 상태면 이 버튼 자체가 안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비슷하게 지금 버튼은 없어서 좀 한계가 있지만 이 요청을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일단 요거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 코드를 좀 밀었습니다, 뒤로. 이 상태에서는 이미 로그인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면이 나오면 사실 이런 걸 만들 필요가 딱히 없겠죠. 버튼을 아예 숨겨버릴 거니까.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면 이제 로그인 기능 진짜 끝. 근데 여기서 이제 리절트 데이터 제너릭 보는데 보면은 데이터 1이 들어간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쵸? 아무 곳에도 데이터 1이라는 애가 세팅된 적이 없어요. 그럼 얘는 그냥 냅둬도 돼요. 이렇게. 자, 이러면 로그인 기능 끝. 로그아웃은 이것보다 훨씬 쉽죠. 아주 간단해요. 이거는 이제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이거 하나 빠뜨린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이거 잠깐 주석 걸어놓고 별거 아니고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이 두 조인 RD를 그냥 보내려고 할 때 우리가 이거 제너릭 타입 안 맞아가지고 지금 뭐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정보를 꺼내 다시 리절트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이런 방식을 했었는데, 자, 이런 것도 돼요. 이것도 됩니다. 이건 왜 될까요? 네, 형변환인데 지금 어차피 리절트 데이터, 이거 타입이 이건데 얘도 리절트 데이터면 형변환이 큰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같은 클래스인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얘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기 부조인 RD의 원래 타입은 리절트 데이터인데 제너릭이 인티저인 애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형변환을 해준 애는 제너릭이 있어요? 없죠. 제너릭이 있었던 애인데 제너릭 없는 걸로 형태를 변환시킨 거예요. 그래서 됩니다. 이런 것도 돼요. 근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어제 했던 이 방식이 좀 더 깔끔한 거예요. 왜냐면 형변환 자체는 개발자가 전적인 책임을 다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발하는 건 좋지 않아요. 확실히 상관이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너릭의 유무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또 다른 형태로 인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클래스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너릭이 없는 상태에서 데이터 1이 없을 때는 그냥 노란색만 뜨고 뭐라고 안 하지만, 여기 만약에 뭐 인티저 같은 게 들어갔는데 이런 데에다가 이런 문자열을 넘기려고 한다. 그럼 애초에 얘를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바한테 우리가 제약을 하나 더 걸었기 때문에 이 제약을 맞춰줄 거 아니면 쓰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게 제너릭이에요. 로그인은 이 정도로 만들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로그아웃까지 진행하고 나서 커밋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 어차피 세트로 그냥 묶이면 되는 기능이니까. 잠깐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59분, 그러면은 1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